사업장 내 제명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네네. 관리이사인 김주홍 씨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라고 합니다. 관리이사가 주도가 돼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저기가 그게 지금 법무법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그렇지가 않을 사업장 내 겁니다. 제명자들 중심으로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복수노조를 설립을 했고요. 그 설립된 복수노조와 단체 교섭을 맺었습니다. 그 단체 교섭의 내용은 아닌 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요구했었던 성과연봉제로 바꾸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는 내용들을 상당 부분 담아서 단협을 체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취업 규칙도 변경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은 바뀐 취업규칙 적용을 하게 되니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주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신노조와 혹시 비조합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역시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신노조와 비조합원이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새로 만들어진 사업주가 주도로 해서 만들어진 노조에게 어떤 방식이든지 더 이익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성과급이 새롭게 만들어진 노조조합원에게는 300%, 기존에 두드려 맞고 있었던 노조조합원에게는 130%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이게 사실관계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은 김종건 노조위원장과 김문영 대표에서의 대화록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것도 집회계 노동부 지금 잘 보고 계시죠? 집행부 사퇴해라. 그러면 면직은 안 시키마. 우리가 면직 시키면 너 진호위 가고 중노위 가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4, 5년 걸린다.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깔끔하게 사퇴하면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면직 면하게 할게. 이겁니다. 만약에 위원장직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회장님이 동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관계입니다. 녹취록이니까요. 저는 김문영 대표가 거짓말했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PX 케미칼의 최대 주주는 지금 나와 계신 증인을 비롯해서 KPX 홀딩스입니다. KPX 홀딩스의 회장으로 되어 계시죠. 그래서 KPX 케미칼이 이익을 많이 내면 KPX 홀딩스가 돈을 많이 또 벌게 되는 결과로 나옵니다. 최대 주주와 그 관련된 가족들이 저렇게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53%를 차지하고 있죠. 자, KPX 홀딩스 한번 볼까요? KPX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아시다시피 나와 계신 증인입니다. 그리고 부인, 이남 일녀, 아들, 딸, 그리고 손자들, 그리고 아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회사, 그죠? 비상장되어 있는 개인 회사가 최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넘어가죠. 회사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한테 칼을 들이대었던 2015년에도 KPX 케미칼은 현금 배당을 했습니다. 주당 1,750원. 2016년에도 오너가에는 현금 배당을 했습니다. 주당 2,000원. 그래서 2016년에 51억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오너가가 가지고 갔습니다. 2016년 전체 영업이익 433억 원의 12%에 해당되는 돈을 가져간 것입니다. 사실관계입니다. 자, KPX 홀딩스 배당 현황 볼까요? KPX 홀딩스는 고액 현금 배당률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재벌 대기업보다도 현금 배당이 높아서 상장사들 중에서 16위 정도에 해당됩니다. 현금 배당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은 아드님, 따님들이 갖고 계신 개인 회사가 많이 가져가게 되죠, 현금을. 그거를 다시 또 지분을 승계하기 위한 승계의 자금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많으시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왔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총 27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장회사의 대부분의 사실은 여기 계신 증인과 아드님들이 등기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임원이니까 급여도 받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면은 진양과 한국포리얼, 즉 다시 말해 진양화학과 KPX 케미칼로 성장을 해오셨어요. 그죠? KPX 그룹이. 그래서 KPX 그룹 전체로 보면은 진양 계열도 그렇고 KPX 그룹도 그렇고 배당이 굉장히 높은 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이 자자한 소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KPX 그린 케미칼의 경우에 빨간 줄 해놨는데요. 2016년에는 순이익이 29억이었는데 현금 배당을 32억을 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6월 말 현재 순이익이 10억이었는데 현금 배당을 60억을 했습니다. 저 밑에 있는 진양 폴리우레탄 제가 빨간 줄 안 쳤는데요. 여기는 2013년에 순이익이 12억이었는데 현금 배당 12억. 2014년은 순이익이 5억이었는데 현금 배당 12억. 2015년에는 38억 적자를 봤는데 2억 5천을 현금 배당을 했습니다. 그걸 다 오너가가 가지고 가는 거죠. 대부분을 힘들었죠, 실제로. 그러면 정말로 힘들었으면 오너가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냥 두 개 회사만 급여 현황을 보겠습니다. KPX 홀딩스 두 분 등기이사세요. 증인과 증인의 아들. 연봉이 8억 900만 원입니다. 합쳐서. 그러니까 1인당 4억 400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직원들 연봉 6,800이고요. KPX 케미칼 문제가 되는 등기이사 4명입니다만 역시 증인과 증인의 아들 이 연봉 중에 상당수를 가져가고 나머지 2명은 많이 못 갖고 갑니다. 이거 사업 보고서에서 제가 다 찾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KPX 케미칼에 일하는 사람들 평균 근속연수 12년 6개월인데요. 한 달에 600만 원 받아갑니다. 이게 많다고. 그죠? 이게 많다고 그 난리를 치셨습니다. 화학산업 월 급여 현황 쭉 보시면 저희가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KPX 케미칼보다 많이 받는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제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업 개인회사 채무 현황입니다. 배당 수익만 저렇게들 받아갑니다. 배당 받은 것만. 그렇게 해서 지금 잉여금이 저렇게 쌓여 있습니다. 2014년 힘들어진다라고 소리치기 전에 2014년부터 힘들었다면서 2014년에 오너 일가와 저렇게 개인 회사들이 가져간 배당금이 전체 172억입니다. 많이 힘드셨죠? 저 숫자는 맞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그거는 이중 삼중으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네. 받은 자입니다. 증인 아까 들으셨겠지만 위증을 하시면 네, 알고 있습니다. 전체 배당액의 60% 수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거 숫자가 틀렸는데요. 자 좋습니다. 저희 그거는 별도로 172억이나 170억인가요? 자, 아니 그 숫자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던 KPX 케미칼 통해서 가져간 51억 이런 건 사실 아닙니까? 네. 자, 그거 다 합친 겁니다. 진양으로부터 받은 거, 홀딩스로부터 받은 거, 그다음에 아까 그 문제가 되었던 그린 케미칼의 그 적자가 나면서 현금 바닥에서 받은 거 다 합쳐서 KPX 그룹으로부터 받으신 거 배당금 17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이중 계산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저기 케미칼에서 받은 거 하고 잠깐만요. 또 홀딩에서 받은 거 제가 하고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자, 이중 계산, 삼중 계산 된다고 어쨌든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2015년에 경영 합리화 조치 일목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게 흔히 말해서 참기름을 짜듯이 짜내려고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오너 일가는 이전에 나와 있었던 뭐까지 있죠? 급여, 그 다음에 현금 배당 이런 것들은 대체로 그런 거 합니다. 힘들 때는 내놓고 같이 내놓고 정말 우리 힘들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야지 그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는데 2014년, 15년, 16년, 17년 동안 오래 보세요. 양준하라고 둘째 아들에게 사실은 또 다른 계열사 구도 만들어 주시려고 그린 케미칼 겨우 이익 10억밖에 안 났는데 60억을 배당을 하셨어요. 그것도 9월 28일 날 그죠? 명절 바로 전에 추석 전에 KPX 홀딩스가 갖고 있는 주식 다 그냥 시간내로 처분해버리셨죠. 그렇게 다 사고. 양준하가 대표로 있는 건설상사 통해서 배당한 것도 아니고 그 회사 인정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증인 아니 회장님.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KPX 그룹을 이렇게 이끌어오기까지 두 개의 회사 말씀드렸습니다. 한국포리올과 진양화를 통해서 지금 100대 기업에 들어섰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그냥 쓰고 버리는 사람들 아닙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이남 인녀 귀하시죠? 손자도 귀하시죠? 뭐라도 넘겨주고 싶으시죠? 그렇게 해서 승계작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KPX 케미칼에서 기름밥 묻혀가면서 일했던 사람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손자이고 그분들 쓰고 버리는 부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네,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못 죽여서 네. 난리를 치십니다. 그 얘기를 네. 차근차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증인을 더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라이프 사이언스 생명 산업을 통해서 이미 구조조정 한번 해보신 적 있죠? 14년에 그렇게 있죠. 쳐내셨죠? 네. 그거 가지고 오셔서 KPX 케미칼 또 대입한 거 아닙니까? 네. 나 그 얘기 좀. 그러니까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만하시고 네. 노동조합을 무슨 원수 대하듯이 하지 마시고 나와 내 가족이 현금 배당을 통해서 승계 구조를 잘할 수 있게 현금 배당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사람들이고 좋은 노동자다. 대접을 해주시면서 영업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제 네. 네. 마지막 질문부터 먼저 네, 천천히 하십시오. 네. 네. 먼저 마이크에 가깝게 해서 하십시오. 맨 마지막 질문부터 차근차근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첫째, 그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조하고 이런 그걸 벌렸느냐 그런데 파업까지 끌고 갔느냐 그런데 사실상 매출이 이렇게 급감하고 있고 위기가 눈에 많이 보였는데 그래서 조정을 그래가지고 노조하고 합의해가지고 마지막 70%의 그것도 지지율을 얻어가지고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뭐 신노조가 뭘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지금 구노조에 그렇습니다. 그건 위정 안 합니다. 40%. 네, 말씀하세요. 네네 40명이 구노조고 신노조가 33명이고 노동조합 가입 안 한 분들이 그 다음입니다. 그 투표를 전체 그거 해가지고 전체 수의 70%가 70.1%가 동의돼가지고 이게 통과됐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노조에 그 지급한 돈이 당해연도에 76년도 타결하고 지급한 돈이 새로운 지역 규칙에 의해서 지급한 돈이 더 많습니다. 개별로 숫자로 따지면은 더 많습니다. 그거 뭐 쥐어 짠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표현은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네. 네. 지금 우리 그 증인은요. 지금 이제 요지는 네. 아무튼 기업이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워져서 그런 지금 회사가 그렇게 인원을 정리하고 막 이러는 것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판단하셔서 네. 지금까지 같은 기업을 해온 어떻게 보면 임직원들도 가족 아닙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좀 전향적으로 판단하셔서 네. 좀 그분들이 다시 함께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고민을 좀 해주시라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네, 그 평소에 제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배당이 과다하다고 한 거는 이런 겁니다. 아까 케미칼에 의해서 배당이 얼마 그러는데 그거 케미칼에서 제가 가지고 간 배당이 7억이고 홀딩스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받아간 배당이 다 이렇게 하고 또 이중 회사별로 이렇게 이중으로 계산된 것이 정확하게 말해서 72억입니다. 그건 계산을 해봤어요. 72억인데 또 이게 뭐 일반적인 정서로 위해가 따지면은 막대한 금액에 대해서 저항하면 충분히 너클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 내가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사업을 시작한 이렇게들 한 지가 45년이 되고 기업들이 대부분이 제가 창업한 그런 기업이고 초기에 KPX라는 기업을 시작할 때는
저기 합작회사였습니다. 50대 5의 합작회사고 그래서 저기 그 뒤에 이제 공개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돼서 아직도 그 이제 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은 거기 외국 주주가 30%고 제가 40% 조금 넘는 주식이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배당률로 따지면은 시가비 대비해서 저희가 3%를 배당하고 있고 이것이 그런 게임이라거든 좀 뭐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10년간 꼭 거의 비슷한 저기 비율로 해가지고 이걸 해왔습니다. 네. 비슷한 배당률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 숫자는 나중에 네. 본인과 본인의 가족, 본인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 그러니까 자연히 가져간 배당금이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저희는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당을 해왔고 제가 지분이 다른 상장회사 오너들보다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여기는 벌써 네. 30%를 갖고 있고 하니까 제가 40% 이상 훨씬으로 갖고 있고 이때까지 쭉 이렇게 시가 네. 대비 3% 주고 하니까 이렇게 좀 많은 듯이 보이는데 그 점은 저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네. 듯합니다. 네. 양규모 증인 네. 좀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네. 지금 요지는 네. 지금 회사에서 지금 이런 노사 간의 갈등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1차적으로 보면 그런 뭡니까 뭡니까 노사 관계에 대한 무슨 그 용역까지 변호사 법인을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거보다는 정말 회사가 어렵더라도 이 임직원들을 같은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정말 좀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좀 그런 방향에서 좀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지금 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참고하겠습니다. 관전부 그 예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이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만 당부드립니다. 네. 네. 네, 일단 저기 증인 신문은 마치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다 죽이겠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몇 가지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지배계획과 관련한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된 그리고 그것들이 지워지기 전에 바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다른 계열사인 KPX 생명과학의 경우에 2014년에 이미 똑같은 방식으로 파괴를 다 해버려서 월화공장은 생산시 전원이 위장 보급 상태로 바뀌었다 그러고요. 또 다른 파치 공장의 경우에는 안전을 다 잘라버려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열사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비슷한 사태들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난번 지적해 주셔서 7월에 집중감독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확인된 부당노동행위 운영비 원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저희가 송치를 했고요. 이번에 국감 앞두고 의원님실에서 그 해당 녹취록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의혹 없이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법 불법 사실 있으면 철저하게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53%를 차지하고 있죠. 자, KPX 홀딩스 한번 볼까요? KPX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뭐 아시다시피 나와 계신 증인입니다. 그리고 부인, 이남 일녀, 아들, 딸, 그리고 손자들, 그리고 아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회사, 그죠? 비상장되어 있는 개인 회사가 최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 보겠습니다. 넘어가죠. 회사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한테 칼을 들이대었던 2015년에도 KPX 케미칼은 현금 배당을 했습니다. 주당 1,750원.
2016년에도 오너가에는 현금 배당을 했습니다. 주당 2,000원. 그래서 2016년에 51억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오너가가 가지고 갔습니다. 2016년 전체 영업이익 433억 원의 12%에 해당되는 돈을 가져간 것입니다. 사실관계입니다. 자, KPX 홀딩스 배당 현황 볼까요? KPX 홀딩스는 고액 현금 배당률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재벌 대기업보다도 현금 배당이 높아서 상장사들 중에서 16위 정도에 해당됩니다. 현금 배당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은 뭐 아드님 따님들이 갖고 계신 개인 회사가 많이 가져가게 되죠, 현금을. 그거를 다시 또 지분을 승계하기 위한 승계의 자금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사랑이 많으시니까 저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왔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총 27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장회사의 대부분의 사실은 여기 계신 증인과 아드님들이 등기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임원이니까 급여도 받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면은 진양과 한국포리얼, 즉 다시 말해 진양화학과 KPX 케미칼로 성장을 해오셨어요. 그죠? KPX 그룹이. 그래서 KPX 그룹 전체로 보면은 진양 계열도 그렇고 KPX 그룹도 그렇고 배당이 굉장히 높은 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이 자자한 소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KPX 그린 사업장 내 제명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네네. 관리이사인 김주홍 씨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라고 합니다. 관리이사가 주도가 돼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저기가 그게 지금 법무법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그렇지가 않을 사업장 내 겁니다. 제명자들 중심으로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복수노조를 설립을 했고요. 그 설립된 복수노조와 단체 교섭을 맺었습니다. 그 단체 교섭의 내용은 아닌 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요구했었던 성과연봉제로 바꾸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는 내용들을 상당 부분 담아서 단협을 그거는 체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취업 규칙도 변경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은 바뀐 취업규칙 적용을 하게 되니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주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신노조와 혹시 비조합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역시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신노조와 비조합원이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새로 만들어진 사업주가 주도로 해서 만들어진 노조에게 어떤 방식이든지 더 이익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케미칼의 경우에 빨간 줄 해놨는데요. 2016년에는 순이익이 29억이었는데 현금 배당을 32억을 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6월 말 현재 순이익이 10억이었는데 현금 배당을 60억을 했습니다. 저 밑에 있는 진양 폴리우레탄, 제가 빨간 줄 안 쳤는데요. 여기는 2013년에 순이익이 12억이었는데 현금 배당 12억. 2014년은 순이익이 5억이었는데 현금 배당 12억. 2015년에는 38억 적자를 봤는데 2억 5천을 현금 배당을 했습니다. 그걸 다 오너가가 가지고 가는 거죠. 대부분을. 힘들었죠, 실제로. 그러면 정말로 힘들었으면 오너가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냥 두 개 회사만 급여 현황을 보겠습니다. KPX 홀딩스 두 분 등기이사세요. 증인과 증인의 아들. 연봉이 8억 900만 원입니다. 합쳐서. 그러니까 1인당 4억 400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직원들 연봉 6,800이고요. KPX 케미칼 문제가 되는 등기이사 4명입니다만 역시 증인과 증인의 아들 이 연봉 중에 상당수를 가져가고 그 결과 성과급이 새롭게 만들어진 노조조합원에게는 300%, 기존에 두드려 맞고 있었던 노조조합원에게는 130%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이게 사실관계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은 김종건 노조위원장과 김문영 대표에서의 대화록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것도 집에 노동부 지금 잘 보고 계시죠? 집행부 사퇴해라. 그러면 면직은 안 시키마. 우리가 면직 시키면 너 진호위 가고 중노위 가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4, 5년 걸린다.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깔끔하게 사퇴하면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면직 면하게 할게. 이겁니다.
만약에 위원장직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회장님이 동의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실관계입니다. 녹취록이니까요. 저는 뭐 김문영 대표가 거짓말했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PX 케미칼의 최대 주주는 지금 나와 계신 증인을 비롯해서 KPX 홀딩스입니다. KPX 홀딩스의 회장으로 되어 계시죠. 그래서 KPX 케미칼이 이익을 많이 내면 KPX 홀딩스가 돈을 많이 또 벌게 되는 결과로 나옵니다. 최대 주주와 그 관련된 가족들이